두 번째, 요즘에 서울 곳곳에 구멍이 뻥뻥 뚫리고 있죠. 여러분들이 뭐 궁금한 거는 두 가지 정도가 될 수 있겠지. 왜 싱크홀이 저렇게 많이 생기나? 그리고 뭐 우리 동네는 괜찮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고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요 싱크홀 관련해서 이렇게 저렇게 조금 공부를 해봤더니 싱크홀들에는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일단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한 건 딱 이걸 거 아니야. 제일 궁금한 것부터 확인하고 넘어갑시다. 이게 서울시에서 공개를 안 해서 이게 어떤 신문에서 자기네들이 입수한 자료를 공개를 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집안 침하 위험 5등급, 그러니까 제일 위험한 데지. 광화문, 용산 다 해당되고요. 여의도 해당되고, 강서구 쪽 아주 광범위하게 해당되고, 강남 당연히 다 해당되고, 잠실, 서울 주요 업무지구는 다 위험합니다. 서울 주요 업무지구는 다 위험해요. 요렇게 지금 굉장히 위험한 포인트인데, 자, 무엇이 싱크홀을 만드는가? 첫 번째, 매립된 곳들이 싱크홀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여기 스브스 뉴스에서 취재를 한 건데, 여기 보시면 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데가 이제 한강을 매립했거나 모래, 자갈, 진흙으로 이루어진 충적층이라는 곳이야. 충적층, 말이 어려운데 막 물 같은 거에 떠밀려 오는 토사로 쌓여진, 결과적으로 흙으로 이루어진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자, 왼쪽이랑 오른쪽 한번 겹쳐 봅시다. 굉장히 일치한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2010년부터 2022년까지 오른쪽에 있는 데가 싱크홀 다발지대인데 이게 그냥 아주 정확하게 겹친다라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 오래된 곳들이 하나의 원인이에요. 이게 보면은 저도 몰랐는데 서울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 강북이 거의 대부분 화강암이에요. 그리고 편마암, 편암 이렇게 있는데 원래 통념상 화강암, 편마암, 편암은 집안 침하 위험이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는데 이게 전문가들 얘기가 들어보니까 화강암, 편마암, 편암도 안심을 못한데 그게 왜 그런지를 봤더니 편마암, 편암, 화강암도 다 똑같은 게 아니고 지형이 생긴 지 오래돼서 이제 그 위에 퇴적된 흙층이 두꺼우면 거기 싱크홀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도시개발한 지가 오래돼서 지하에 편마암이 있든 화강암이든 다 뚫어가지고 지하가 완전히 다 헤집어져 있는 거야. 지하가 걸레짝이 되어 있는 곳들은 지대랑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다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빨간색 동그라미를 쳐놓은 데가 화강암 지대라고 해도 서울 시내 중심부 같이 풍화가 오래 진행된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거고, 자, 그리고 지하 시설물의 유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서울의 지하 시설물 규모는 총 연장이 53,000km야. 그러니까 서울은 개발한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지하 시설물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문제는 상수도관 파열이 싱크홀을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인데 대한민국의 상수도관 중에 20년 넘은 게 전체의 36%야. 10개 중에 4개가 안 터지면 이상한 애들이라는 겁니다. 16년에서 20년 된 관도 14%, 10년 넘은 관도 18%. 자, 저거 다 합하면 얼마야? 68%가 노후 수도관이란 얘기예요. 근데 더 심각한 게 뭐냐면은 지리 정보 체계가 잘 안 짜여져 있어서 상수도관 위치를 모른대. 관공서에서도 모른대요. 몰라서 잘못 건드려서 터뜨려가지고 싱크홀 일으키는 경우가 정말 많다라는 거야. 그리고 사람이 한 분 돌아가신 명일동 싱크홀의 경우에는 지하 고속도로 지나가고요. 바로 옆에서 지하철 뚫고 있고요. 그 바로 위에 상수도관 지나가는데 잘못 건드려서 터뜨렸다가 땅 꺼진 쓰리콤보였다. 자, 명일동 싱크홀 생긴 장소가 대명초등학교 사거리라는 데거든요. 제가 바로 그 앞에 있는 한영외고를 다녔어요. 제가 이 동네 되게 잘 알거든요.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서 사고가 났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주황색 선 2개 보이지? 위에서 아래로 지도를 가르지르는 주황색 선 2개. 이게 세종 포천 고속도로를 지하로 뚫어놓은 거니까 왕복 4차선 고속도로를 일단 지하에 뚫었어. 그리고 여기 9호선 연장 공사를 하고 있었지. 그러면은 이 길 밑에는 그냥 이미 지하 공간이 다 걸레짝이 돼 있다라는 거야. 근데 요런 큰 도로 밑에는 보통 뭐가 지나갑니까, 여러분?
굉장히 높은 확률로 상수도관이 지나갑니다. 여러분 뭐 시티즈 스카이라인이나 심시티 같은 거 하면은 일반적으로 도로를 통해서 수도관이나 전력을 전달을 하는 그런 모드들이 많이 있잖아. 다 현실에 반영한 거예요. 일반적으로 도로가에 다 전봇대 세워져 있고 도로 밑으로 다 지하철을 다니고 상수도관 다니고 하는 거잖아. 사고가 안 나면 이상한 곳이었다. 근데 실제로 명일동 터널 공사를 할 때 이 공사 진행하던 쪽의 사람이 서울시에 민원을 넣었어요. 이대로 가면 이거 무너집니다. 위험할 것 같습니다. 근데 서울시 답변은 이상 없어 라고 얘기를 했던 거였고, 실제로 이 A씨라는 분이 이제 돌이 아니라 흙으로 이루어져 있는 특성 때문에 이 집안의 터널을 뚫으려면은 어지간한 공법으로 안 됩니다 라고 민원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서울시에서는 이상이 없다. 그러니까 다 막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사실 대부분의 사고가 인재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런 것들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 서울시에서 저 집안 치마 지도를 왜 공개를 안 하냐? 뭐 집값 때문에 못 한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죠. 근데 서울은 이게 사실 집값 운운을 할 일이 아닌 게, 서울은 우리가 아까 전에도 봤지만 대부분의 집안이 풍화가 되게 오래 진행이 됐기 때문에 싱크홀 위험이 어디나 있어요. 이게 실제로 오늘만 해도 서울에서 싱크홀 2군데 뚫렸다니까. 마포에도 한 군데 뚫렸어요. 깊이 1.34m짜리. 이게 말이 1.3m지 갑자기 길 가던 사람이 1.3m 밑으로 그냥 땅 꺼져서 빠져가. 그럼 크게 다치거나 실제로 죽을 수도 있는 문제예요. 서울은 지하에 빈 공간도 너무 많아서 사대문 안쪽은 그냥 평지고 별 문제가 없어 보이잖아. 근데 거기는 옛날부터 이제 개발을 너무 오래 했기 때문에 지하에 빈 공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위험지역 지도를 전부 다 공개를 해야지만 추가 싱크홀 발생을 막을 수가 있어요. 왜냐? 위험지역 지도를 전부 공개를 해야지만 어떤 공사를 하더라도 공사하는 데서 뭘 알아야 조심할 거 아니야. 서울시는 지리 정보 시스템을 쥐고 있잖아. 서울시는 안다니까. 여기는 집안이 이렇다, 저기는 집안이 저렇다, 알아야 조심을 하지, 공사를 하는 쪽도. 근데 서울시에서는 자기네들이 정보는 다 쥐고 있으면서 책임은 안 지고, 뭐 공사하는 업체에서 서울시에서 문제 없다 했으니 계속 했겠지. 근데 결국 사람이 죽었지. 그러면 서울시는 결국 그 업체 책임이라고 할 거야. 근데 이 업체 책임이야, 솔직하게 말해서.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지도를 공개 못하는 이유를, 실제로 오세훈 씨가 나와서 집값 때문에 못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진 않았지. 근데 집값 때문이라고 언론 보도가 나왔잖아. 근데 거기 누가 반박을 했죠? 암묵적으로 인정한 거잖아. 집값 때문에 못한 거라고. 근데 강남 학군이 싱크홀 있으면 가치가 떨어져. 그러니까 나 집값 핑계를 대는 것도 좀 웃기다는 거지. 야, 결국 이거는 집값이 목숨보다 소중하다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결국 싱크홀에서 죽고 다치는 사람이 과연 누군지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명일동 싱크홀 사고입니다. 광명역 싱크홀 사고, 이것도 어제 난 거죠. 여기도 지하철 공사하다가 지금 내려앉았잖아. 명일동 싱크홀 사고에 돌아가신 분은 누굽니까? 30대 배달 노동자였어요. 이분은 평일에는 프리랜서를 했었고 게임 회사에서, 주말에는 배달 일을 하시다가 저런 참변을 당했습니다. 광명역 싱크홀 사고의 피해자는 두 사람입니다. 20대 남성 굴착기 기사는 다행히 13시간 만에 구출이 되었지만 50대 남성 현장 노동자는 아직도 실종 상태예요. 이 사람들의 목숨은 그러면 싼 값이야?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인 거예요. 늘 있잖아, 사고가 터지면 일하는 사람이 죽어요. 우연히 지나가는 사람이든 아니면 현장에서 일을 하던 사람이건, 싱크홀 사고가 터지면 일을 하던 사람이 죽어요. 그 동네의 부동산 값이랑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죽어. 근데 왜 집값 때문에 공개를 못한다는 걸까?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어디로 보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은 이미 그 답을 알고 있지. 희망의 시작 서울구치소로 한 명도 남김없이 보내버려야 됩니다. 이게 말이 되냐는 거지. 항상 죽는 건 이런 사람, 항상 죽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인 거예요. 집값 말이야 방구야 이게. 이게 말이야 막걸리야. 이게 뭐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나는 사실 이렇게 생각을 해. 싱크홀 지도가 공개된다고 한들 집값이 떨어지냐의 문제도 사실 있는 거거든요. 이미 언론에서는 다 보도를 했잖아. 아름아름 그렇게 우리 다 알고 있지. 강남 침수 피해 많은 거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아요? 모르는 사람이 있어?
근데 강남 집값이 떨어져요? 안 떨어져. 안 떨어져. 기본적으로 저런 자연재해와 관련된 것들은 집값 결정 요인 자체가 아니에요. 일본같이 맨날 지진 나는 나라는 그런 집값이 우리나라보다 싸야 돼? 그런 거 아니잖아. 집값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교통, 학군, 의료지, 싱크홀 유무가 아니고 위험 지역이라고 밝혀지면 대비가 안 돼? 되잖아. 아까 전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싱크홀이 생기는 세 가지 조건. 첫 번째, 집안이 물렁하다. 두 번째, 상수도관이 지나간다. 세 번째, 공사 현장이 많다. 그러면 집안이 물렁한 것까지는 어쩔 수 없겠지. 근데 그러면은 결국 상수도관이랑 공사 현장이 문제인 거면 지도를 제공을 해줘서 공사를 하다가 상수도관을 안 건드리게 하거나 노후관이 있어. 그럼 노후관을 교체를 하거나 그러면 될 거 아니야.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집값 핑계를 왜 대냐는 거야. 우리가 이런 핑계를 대는 사람과 과연 민주적 토론, 인간적 겸상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할 수 있어? 나는 없어. 다 보내야 돼. 어디로?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을 거니까 저는 이제 얘기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핑계가 집값 신 것도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핑계도 잘못된 핑계를 댄 거야. 그래서 앞서 언급한 이유들 때문에 여러분들 서울은 사실 산중턱 아니면 다 위험해요. 진짜로. 근데 산중턱은 집값이 싸잖아. 그렇잖아요. 되게 웃긴 게 뭔지 알아? 싱크홀 위험이 낮은 곳은 이미 집값이 싼 곳이야. 집값 때문에 싱크홀주들을 공개를 못한다. 그 말인즉슨 이것 때문에 공개를 못한다는 것 자체가 비싼 동네가 위험이 높다는 거 그냥 자백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저는 싱크홀 위험이 있든 말든 수요가 안 떨어지는 게 서울 부동산이라는 게 저는 사실 제일 무섭고요. 한국인들이 그런 걸 신경을 안 쓴다라는 게.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싱크홀 지도를 다시 한번 봅시다. 서울에 안전한 곳이 없다라는 얘기를 지금부터 할 건데 여러분들 파란색이 1단계잖아요. 저 1단계를 지금부터 제가 다 지워볼게요. 저 1단계는 사람이 안 사는 곳이거든요. 어딘지 보여드릴게. 자, 맨 위에 제일 큰데 여기 북한산이랑 도봉산이에요. 요 옆에 있지? 여긴 수락산이야. 여기 사람 살아? 안 살아요. 자, 우측 상단에 파란색 있지? 그쵸? 여기 어디냐? 용마산이랑 아차산이거든요. 여기도 사람 안 살아. 제가 옛날에 아버지 따라가지고 광진구 잠깐 살 때 아차산 여러 번 올라가봤는데 아차산에 헬기장이나 팔각정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여기는 남한산성 일대예요. 요 바로 위에 이제 위례 신도시가 조그맣게 있지. 남한산성에 누가 살아? 남한산성에 누가 살아? 자, 그리고 서북쪽 여기는 봉산과 매봉산이라는 서울 서북쪽에 또 산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몇 군데 안 남았잖아. 그렇죠. 여긴 어디냐? 관악산입니다. 제가 다 지도랑 대조해봤어요. 그럼 진짜 몇 군데 안 남았네? 우리는 다 위험한 데서만 살아야 되네? 자, 강동구 쪽에 여기 있죠? 여기가 어디냐? 명일동 싱크홀 사고 지점이 저기였어요. 여러분, 서울에 안전한 데가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없다고 생각해요. 집값이 싸든 비싸든 내가 아파트에 살든 빌라에 살든 단독주택에 살든 반지하에 살든 서울은 안전한 데가 없어요. 서울은 안전한 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 위험지역 지도를 빨리 공개를 하고 배포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라는 거예요. 대구, 광주, 대전은 서울보다 훨씬 심각해요. 왜냐하면 서울은 그래도 지리정보 지도라도 대충 그려져 있거든요. 서울을 제외하고는 광역시권도 그런 게 없대.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지도 빨리 공개해야 되는데 공개 안 하고 있다. 그런 얘기고 우리나라 사람들 진짜 정신 차려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고들이 있었잖아. 물론 인간의 특성이 원래 소를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게 인간의 특성이기는 한데 좀 부동산 가격이 핑계가 될 수 있는 사실 나라라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좀 안타깝고요. 여러분들 그 삼풍백화점 사고 났을 때 왜 그렇게 사람이 많이 죽었는지 혹시 들은 적 있으세요? 원래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났을 때 삼풍의 임원진들이 싹 다 깜빵 가서 이제 무기징역 받고 그렇게 했잖아. 왜 그렇게 했냐면 삼풍백화점의 임원들은 알고 있었어요. 곧 백화점이 무너질 거라는 거. 알고 있었어. 심지어 확실히 붕괴가 될 거다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냥 자기네들만 도망을 갔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버티다가 사고가 터졌어요. 사실 뭐 똑같지 뭐. 똑같지. 명일동 싱크홀 사고도 그랬잖아요. 심지어 민원을 냈잖아요. 위험하다. 근데 서울시에서 응 괜찮아 라고 했잖아요. 괜찮다고 사고 나다가 30대 가장이 투잡을 뛰다가 죽었어요. 가족들은 어떻게 할 거야? 그럼 누가 책임질 거야? 서울시가 책임질 거야? 업체한테 책임을 떠넘길 거 아니에요. 그럼 업체는 자기네 책임 아니라고 하겠지. 뭐 서울시에서 문제 없다고 해서 했는데요. 그럴 거 아니야. 누가 책임집니까? 일하는 사람들의 죽음은 누가 책임질 거야? 광명역 현장에서 50대 노동자가 매몰돼갖고 아직도 실종 상태예요. 50대면은 뭐 자녀가 있을 확률이 되게 높지. 그럼 그 가족들의 삶은 누가 책임지냐고. 그 사람들의 삶은. 아무도 책임질 수 없으면서 계속 폭탄 돌리기를 하겠다라는 거죠. 이 위험지역 지도조차 공개를 안 하겠다라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어디로 보내야 되겠어? 미어 터지더라도 서울구치소로 보내야 나라의 희망이 시작이 될 수 있다. 약간 이렇게 변주를 줘봤어요.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로 마쳐 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에는 더 재미있는 내용으로 여러분들의 주말 즐겁게 해드리는 흰고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